여러분의 애국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극정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만에 대책회의 듬뿍 치고도 뻔뻔한 자랑질. 아우, 나쁜 놈이에요 진짜. 아, 욕 나옵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네. 아, 욕 나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는 기가 막힌 게요, 대통령한테 보고된 것도 그것도 뭐 보안 사항이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 외교부에서는요, 아니 도대체 헝가리 대사관은 뭐 하는 겁니다. 배 이름도 뭐 인어항이라고 했다가 무슨 뭐 또 헝가리 말로 또 인어호라고 했다가 거기다가 대책 시간도 뭐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에 계속 바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사망자 수까지도 막 헷갈리더니 청와대에서요, 이 속도가 문재인이 중요하다고 이러면서 세월호 구조 경험을 살려서 해군 구조대를 39명을 급발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지금 인천입니까? 지금 비행기 시간만 해도요 13시간이에요. 인천공항 가갖고 하면은요 오늘 밤에 도착할걸요? 그러면서 이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저는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일단 뭐 대통령의 발언의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서 솔직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하도 세월호 가지고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에 팔아먹었지 않다면 저 별로 할 이야기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누가 모릅니까? 그다음에 이미 끝난 얘기인데. 가용한 모든 차원을 총동원하여 구조활동을 하라. 이건 누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물론 대통령은 할 이야기 이것밖에 없어요. 뭐 어째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도 세월호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속도인데 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대로 제 시간을 봐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4시 5분에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는데 4시 15분에 대사관에 보고가 됐다고 처음에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정정을 했습니다. 5시라고. 10분 만에 알았다고 했다가 이제 그건 너무 빨리 알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현지 헝가리 대사가 5시에 했고 5시 45분에 청와대에 접수했다. 난 이렇게 오래 걸린지도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막 네. 하면 벌써 30여 명이 빠진 사건인데 외교부에서 탁탁 토스가 막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다시 45분에 청와대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최단 시간 내 정용 실장이 청와대 관저에서 보고를 했다. 관저를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의식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관저를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 이게 중요한데, 전화 놔도 굳이 관저를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관저를 가야 됩니까? 좋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8시였습니다. 자전거 타고 갔나? 그러면은 아휴. 자, 청와대 접수도 늦었어요. 그런데 5시 45분에 청와대 접수됐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욕했던 그대로라면은 네. 접수 즉시 대통령 깨워서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최소한 6시간 보고를 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정용 실장이 청와대 관저에 가서 보고를 했다. 그럼 정용 실장 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나오는 시간 기타 등등 고려하면은 이게 강남이에요, 집이 또. 이게 한 8시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8시니까 대통령이 일어난 다음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할 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리 했다는 말도 지금 거짓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 회사라면, 일반 조직이라면 5시 45분 청와대 왔다. 그럼 45분에 정말 긴급한 일이라면 대통령 깨워야지. 전화해가지고. 또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지금 긴급 상황이다. 깨워야 한다. 하면 6시에는 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된 시간대로 하면 8시쯤에 정용 실장이 갔고 8시 40분쯤에 청와대 기자들과 외교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빠릅니까? 이게 중요한 속도 좀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요. 8시 45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8시에 보고 받았으면 즉시 9시에 소집해야 되는데 8시 45분에 대책회의 한 건 또 뭡니까? 9시에 그러니까는 또 이제 이게 자기를 또 좀 찔렸나 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9시에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지금 티타임 할 때요 지금 그게?
9시에 자 8시에 보고를 받았다 칩시다. 이것도 늦었는데 그럼 9시에 자 빨리 소집해 해서 9시에 화상회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11시 45분에 회의를 해놓고 신속하게 했다? 시간대로 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헝가리 총리하고 통화는요. 오후 5시 47분입니다. 이 정도 급한 상황이면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밤 8시에 우리 이제 그 구조단이 갔습니다. 그건 좀 이해는 해요. 왜? 구조단 구성하고 구조단도 집에 가서 짐 싸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8시 도착하면 오늘 아침 13시인가 오늘 아침 한 9시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은 이미 사실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조단 고생하고 119 간 건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이 보여준 이 타임테이블은 빨랐다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마시멜로는 티타임을 왜 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9시에 티타임 할 시간이면은 대책을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티타임을 왜 하느냐. 문재인이 세월호 날 한정식 집에서 건강하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느긋한 거예요. 국민이 죽던 뭐 온 가족이 정말 물에 빠져서 하든 지들끼는요. 오 이거 건수 하나 생겼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티타임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때도요. 한정식 집에서 먹었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자 엄마 놀부님께서 7만 기원합니다 하면서 7만 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돈인데 이거를 후원을 해주셨고 형편들 다 안 좋으신가 압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로지 애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라 되찾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이 생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도 아닌데 노란 조끼, 노란 잠바 쳐 입고 이러면서 민방위 쇼에다가 거기다가 써니킴님 말씀대로 정말 생쇼에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제부터 나올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참 좋은 여행사도 대통령 표창 받고 저쪽하고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진우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또 손석희라든가 이제 다이빙벨 얘기하고 막 이래야 돼요. 다이빙벨 보내라고 그러네. 진짜 그렇죠. 보내야지요. 그렇게 해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네.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 어떻게 하느냐. 이 러시아 잠수함하고 부딪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미국 순찰선이 거기 다니다가 그렇죠. 아니, 미국하고 부딪혀야 한다 그렇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좀 미국까지는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순찰함이라도 이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헝가리 정부가 고의로 침몰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엄마 놀부님 아닙니다. 진짜 이 장미님도 미국 잠수함이 처박았다고 할 거예요. 정말 지난번에 저희가 이 엄마 놀부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앤디리님께서 방송 끝나고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사안을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 자리에 거푼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사안이 일어났는데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맨 처음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게 개 헛소리인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말이 험해집니다.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엄마 요새 왜 그렇게 막 문재인만 나오면은 막 안 하던 저 나쁜 새끼, 나쁜 자식 이러냐고. 제가 진짜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막 그냥 거꾸로 손 써서 제가 그나마 혈압이 정상이어서 그렇지 고혈압인 분들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그걸 싹 바꿔가지고 뭐 대책이 중요하다, 뭐 긴급 대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쇼에 능하다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세월호에서 이제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정권도 세월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일수록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호에서 못 빠져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성이 빠졌습니다. 정말 진도 앞바다에 대한민국의 이성이 빠져버렸는데 아직도 그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대책회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부르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는 8시에 정의용 실장이 가서 보고했다는 것 보고서는 사실 속으로 웃었어요. 네. 가서 보고될 사항입니까? 전화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에 대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국가 정책의 속도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사건 때마다 저는 이것도 좀 식상하더라고요. 네. 항상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러니까. 구조 활동하라.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낚시배가 6명이 숨지니까는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무슨 일어나서 묵념을 했었지요. 네. 이번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정말 저희들이 그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정부가 하는 짓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가라님께서 대한민국 호가 반은 잠겼다. 네.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선장 믿으면 다 죽는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오뚜기님께서 지금 정수기가 북유럽 못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옷도 가봉 다 해놨는데 나 유럽 너무 그중에서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거 세금으로 가야지. 거기 돈도 비싸고 물가도 비싼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북유럽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요. 가지 말고 우리가 4번 주제로 현대주청 울산으로 문재인 가야 됩니다. 문재인이 가야 될 때가 북유럽입니다. 울산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북유럽 이야기는 주제 딱 그 발표되는 순간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쯤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저도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가서 현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거기 가서 핀란드 가서 스타트업 기업에 관한 거 배우고 오겠다는 건지 아니 포용 정치를 배우고 어때요? 난 진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유럽에 있는 세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갈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보기에는 북유럽 그 꿋꿋하게 갔다 온 뒤에 다음에는 아프리카 갈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전 세계 일주로 이거는 변방 외교도 모자라서 관광 외교, 그다음에 참사 외교로 이제 끝날 겁니다. 지금 뭐 노르웨이인가 국빈에게는 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국빈에게 처음 간다는 것은 좋은 기록 아닙니다. 그건. 오죽했으면 그동안 대통령인데 현안이 없기 때문에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국빈으로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걸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이리님은 아마 저기 좌파 쪽에서 오신 분인데 저보고 박근혜 모자 쓰어주던 여자 뭐 이러면서 비꼬고 계신데 저요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앞으로 100번, 1000번도 더 모자 씌워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때 한나라당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가 한나라당 위해 갖고 모자 씌워줬다고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자 8시간 만에 대책회의 뒷북치고도 뻔뻔한 자랑질. 정말 이게 얼굴에 철판 깔은 문재인입니다.